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곧 피셔리 게임을 통해 시스템 사고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이 영상은 오프라인 강의에서 게임 설명을 최소로 하고 소중한 여러분의 시간을 신나게 게임하는 데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전 학습용으로 제작된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창권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파일은 2018년 기준으로 작성된 내용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잠시 멈춰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셔리 게임은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배를 띄워서 고기 잡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인 데니스 메이도 교수가 2004년에 제작한 경영 시뮬레이션 보드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영 게임입니다. 각 팀은 하나의 회사가 됩니다. 즉, 팀별 대항 게임을 통해서 성과가 나오게 됩니다. 어느 팀, 즉 어느 회사가 1등이 되고 어느 팀, 어느 회사는 꼴등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는 두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고개를 잡으면 모두 팔린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은행 계좌에 돈이 많이 쌓인 팀이 그렇지 않은 팀에게 이기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성과 기준은 배의 가치입니다.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전략에 따라 배의 숫자가 달라질 겁니다. 배의 가치는 얼마나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잔존 가치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즉, 게임이 끝났을 때 남은 가치라는 건데, 게임 종료 직전 최근 2년 동안 모든 팀들이 고기 잡아 얻은 매출에서 모든 팀들의 배 대수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배의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잔존 가치는 모든 팀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각 팀마다 다른 점은 각 팀의 은행 계좌에 쌓인 금액과 배 대수가 될 겁니다. 이것으로 경영 성과를 평가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익은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죠. 돈이 들어오는 수입은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돈이 나가는 지출은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돈이 들어오는 이 수입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판매 수익, 잡은 고기 곱하기 20달러씩 하게 되고요. 이자 수익, 고맙게도 은행 계좌에 플러스가 되면 은행은 꼬박꼬박 10%의 이자 수익을 여러분들한테 돌려줍니다. 그리고 선박 거래 있죠?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의 전략에 따라서 배를 다른 팀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팔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돈이 협상 가격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자, 이제 판매 수익, 잡은 고기가 계속 중요하겠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이 어획량은 다음 세 가지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선박수, 우리 회사에 배가 몇 대 있느냐, 배의 성능, 그쵸? 한 배에서 고기를 몇 마리나 잡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날씨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날씨는 약간 랜덤하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주어지고요. 모든 팀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배 성능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성능은 가로축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밀도를 뜻하고요. 오른쪽 하단에 최대치가 있죠. 따라서 이 최대치란 뜻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최대 밀도를 뜻합니다. 그리고 먼 바다 심해의 경우, 가까운 바다 근해의 경우가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해석해 봅시다. 심해에서 한 배가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량은 얼마가 된다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25마리죠. 아마 고기가 아주 크거나 배가 아주 작은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근해에서 한 배가 잡을 수 있는 최대 어획량은 15마리가 됩니다. 한 배는 모든 배는 심해 또는 근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항해야 합니다. 근해에 갔다가 심해 가거나 심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근해에서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기울기입니다.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즉,
밀도가 떨어져도 한 배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 숫자가 바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도가 줄어들다가 어느 밀도 이하로 떨어지면 한 배에서 잡을 수 있는 고기의 숫자는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번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신비죠. 이 게임에서는 다 자란 물고기를 잡나 갓 태어난 물고기를 잡나 모두 같은 가격에 팔립니다. 그런데 그 새끼 물고기가 태어나는 구조는 이 그래프와 같습니다. 밀도가 아무리 높아도 새끼는 안 태어나고요. 밀도가 아무리 낮아도 새끼는 안 태어납니다. 밀도가 적당해야 새끼도 많이 태어나죠. 그래서 번식을 고려한다면 고기를 아예 안 잡는 것보다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이제 돈이 빠져나가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경우가 있네요. 첫 번째, 배 운영 또는 정박 비용, 즉 배를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먼 바다에 띄우며 한 척당 250달러, 가까운 바다에 배를 띄우며 한 척당 150달러, 배를 안 띄워도 항구에 정박시켜도 돈이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있네요. 여러분 뒤에 있는 은행은 눈에 안 보이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은 무제한 대출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대출을 할 텐데, 자, 또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충분하면 뭐 대출 받을 일도 없겠죠. 하지만 대출 받았다는 뜻은 여러분 은행 계좌에 돈이 모자라 없다는 얘기고, 즉 음액값을 은행 계좌가 이미 음액값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은행 계좌가 음액값이 됐다. 즉 적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그 적자 금액, 그 마이너스의 금액의 15%가 이자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발생됩니다. 즉 나중에 여러분들 돈이 쌓일 때 칼같이 은행에서는 15% 이자 비용을 가져갑니다. 또 돈이 나가는 경우 경매 또는 선박 거래가 있네요. 네, 좀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이 배를 경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끼리 선박을 거래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배를 확보할 때 돈을 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돈이 또 언제 나가느냐면 배를 주문할 때 나갑니다. 한 척당 300달러의 돈을 지불하고 여러분들은 배를 주문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하거나 선박하는 것과 달리 배 주문하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배 주문하면 내년에 사용할 수 있고요. 경매 또는 선박 다른 팀과 거래를 통해서 배를 확보하면 바로 올해 쓸 수 있습니다. 좀 다르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배 주문하는 것도 마음껏 주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몇 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절반의 반올림까지 주문할 수가 있죠. 즉 현재 배가 5대 있다 그러면 주문을 몇 척 할 수 있습니까? 절반 2.5죠. 따라서 3척까지 주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획량과 선박수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선박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어획량도 점점 많아지는 추세가 있네요. 그런데 어획량을 보면 그래프가 평균보다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왜 떨어질까요? 바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1년 동안 돈의 흐름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우리는 한 10년 동안 이 운영을 좀 해볼 건데요. 매년 이렇게 돈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1년입니다. 이 그래프는 처음엔 여러분들 계좌에 돈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면적이 바로 돈의 크기죠. 그래서 시작할 때 과거로부터 쌓인 경영 성과가 있어서 뭔가 잔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돈이 푹 빠져나갔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보면 첫 번째 박스에 비해서 좀 내려갔죠. 즉 차이가 생겼습니다.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왜요? 경매와 거래를 통해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박스는 마이너스 값이죠. 마이너스 면적. 따라서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간 거죠. 네, 굉장히 많은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왜요? 배를 띄웠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박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이 플러스 값으로 양의 값으로 박스가 채워졌습니다. 왜요? 고기 잡아서 팔았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노란 색깔의 박스를 보십시오. 고기 잡아서 판 돈에서 살짝 박스가 내려갔어요. 즉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왜 빠져나갔을까요? 바로 전전 배를 운영해서 비용이 푹 빠져나갔을 때 은행에서 대출해 줬다는 얘기죠. 그 대출 금액에 대한 이자가 지금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를 주문할 때 돈이 또 빠져나가죠. 이걸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배를 운영을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바로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어, 여러분들 돈에 어느 정도 차 있을 때 바로 돈이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자 비용이 생겼지? 여러분들이 배를 띄웠을 때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신나게 우리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영상을 여러 번 좀 반복해서 보셔서 그 게임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빨리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